좋아요, 구독!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이 투자의 한계가 사라진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테슬라였는데요. 이 테슬라 하면 간밤 트럼프의 취임식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 취임식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을지 제가 그 관련된 뉴스 기사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물론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미국 사회에만 좀 독립적으로 작용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저희 사회, 우리나라 사회의 중요한 이야기들만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번 볼까요? 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느냐? A direct attack on LGBTQ+ rights. 이거는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권리에 대해서, 이 성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이 성별이 남성과 여성 두 가지뿐이다 라면서 앞으로 이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어떤 광고나 커머셜에 있어서도 이런 성별 정책을 더욱더 변화하는 노선을 틀 수 있다. 이런 포지션을 취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low energy ceremony moved indoors. 이거는 그냥 뭐 실내에서 낮은 기온 하에 진행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Billionaires take center stage. 자, 억만장자들이 이 중앙 쪽을 점거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중심 무대에요. 이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 배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일론 머스크를 시작으로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애플 CEO 팀 쿡, 그리고 틱톡의 CEO 이 스투 쇼까지 이 사람들이 트럼프 내각 구성원보다 앞자리, 전면을 차지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Proud Boys return to and Rome, Washington D.C. 자, 이거는 그냥 그 프라우드 보이스 워싱턴 D.C.로 돌아와서 거리를 배회했다 이런 뜻인데 2021년 1월 6일이었죠. 이 의사당 폭동을 주도했던 극우 단체가 프라우드 보이스입니다. 이 친구들이요 다시 한번 좀 활개를 친다고 하네요. 자, 지금 현재 미국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실 텐데요. 자, 그다음 takeaway, a promise of unity framed by division. 자, 이거는 분열 속의 통합을 약속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생맹, colorblind, 그리고 능력주의적인 사회를 주창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테이크어웨이를 해야 되는 점은요. 동맹국에 대한 이런 정의가 기존과는 좀 달라집니다. 한미 FTA를 체결했다고 해서 기존과 동일한 무역주의를 가져갈 것이냐? 그게 아니다. 우리는 생맹처럼 행동할 것이다. 우리는 능력주의적, 다른 말로 하자면 미국에 이익을 주는 국가를 우선순위로 할 것이다. 기존에 체결했었던 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협약이 이번에 오히려 백지화가 될 가능성이 놓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자신의 이전 공약을 오히려 뒤엎고 새로운 공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 시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방의 날도 선언했습니다. A Declaration of Liberation Day. 그다음 Sweeping and Controversial Policies.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광범위하고 논란이 많은 강경책들 시사했습니다. 두 가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국경 안보입니다. 이 남북 국경의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모든 불법 입국을 즉시 중단시켰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이게 가장 현재 우리나라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죠. 이 석유가스 시출을 계속함으로써 전략 비축량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가격을 낮출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원전도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 그린 뉴딜을 종식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sharp criticism of American institutions. 이 미국 제도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공중 보건 시스템, 교육 체계를 비판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A vision for expansion and space. 영토, 여긴 영토란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확장, 영토 확장과 그리고 우주에 대한 확장. 총 3가지 아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하겠다. 이전에도 나왔던 내용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파나마 운하를 다시 가져오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성조기를 화성에 꽂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머스크의 환호를 이끌어냈었죠. 이외에도 좀 머스크가 들어간 이야기가요. 정부 효율부를 설립하겠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했었고요. 정부 검열을 중단하고 미국의 자유연설을 되찾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메타가 얼마 전에 팩트 체크를 중단했다는 소식, 여기와 연관을 지켜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Biden's last minute pardons, 이거는 뭐 바이든의 막판 사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크게 우리나라 경제와는 연관성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10가지의 키 테이크어웨이스를 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될 만한 부분, 또 우리나라에게 어떤 위기가 될 만한 부분이 특히 에너지적인 측면에 많이 포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테슬라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테슬라 이외에도 우리가 어떤 종목을 특히 여기에서 살펴보면 좋을지 지금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자, 테슬라는 걱정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어서 뭐 차트가 바뀐 건 없습니다. 오를 거예요, 테슬라는. 테슬라 오를 텐데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압박을 할 거다라는 얘기는 여기저기 기사나 이렇게 찾아보면 조금만 찾아보면 워낙 기사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중국에다가 수입관세 60% 매기고 보편관세 20% 정도 모든 동맹국들한테도 다 매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매기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2년에 걸쳐서 물가 수준이 1.8%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어디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차타드 은행의 분석가들이 그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매년 표준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높은 연간 인플레이션에 해당합니다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있는데 역대 작년까지만 해도 역대 뭐 대미 흑자 뭐 이렇게 뭐 이런 기사들이 뭐 7년 연속 최대 흑자 규모, 5년 연속 증가, 뭐 자동차 수출 많아서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제 관세를 중국에 60% 부과하고 우리나라에 20% 부과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어느 기관인데 뭐 한국 경제 어쩌고저쩌고 하는 무슨 하여튼 거기서 나온 기사예요. 65조 정도 수출액이 감소가 될 거다라는 지금 얘기도 있고 하여튼 좋을 건 없거든요. 당연히 좋을 게 없죠. 미국 누군가는 돈을 벌면 누군가는 덜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같이 벌면 좋은데 관세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를 엮어서 얘기하자면 얘도 기술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인플레이션이 걸릴지 안 걸릴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가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원래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코로나 이후에서 엄청나게 찾아올 거라 그랬는데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경제학자들이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대니까 인플레이션이 폭등해가지고 짐바브웨 달러 된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되기는 뭘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만 힘들어졌고 다른 나라들도 힘들어지면서 물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제일 힘들어졌죠. 지금 상황을 보면. 근데 힘들어지면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GDP도 막 올라가고 물가도 잡히고 있고 그래서 골디락스 약간 중도의 역할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하면 적당한 상태. 그래서 저는 꿀 빤다라 그랬죠. 꿀 빠는 상태로 지금 경제는 성장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물가는 폭등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골디락스 얘기는 지금도 나옵니다. 그러고 있는데 보편관세를 매기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기사에서 그걸 자극을 할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뭐가 흔들리겠어요? 기술주들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기술주도 흔들릴 텐데 테슬라는 지금 차트를 보면은 흔들리면서 하면 돼요. 흔들리면 알아서 트럼프는 약간 관종이라서 인기 투표를 받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흔들리다 싶으면은 뭔가 또 다시 정책을 뭐 본인이 그렇게 밀어붙이는 정책이니까 완화하는 얘기를 하면은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최대 수혜주는 테슬라로 보고 있고요. 흔들려도 걱정이 없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첫 바다가 아닌가. 1바다가 이제 테슬라.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데 당장은 조정받느냐? 안 받아요. 지금 뭐 보편관세 지금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뭐 강력하게 뭐 일시적으로 지금 중지해 놨지만 트럼프 이전 1기 정부 때도 보지만 앞에서는 막 때릴 것처럼 막 강하게 얘기한 다음에 살짝 당근 하나 던져주게 되면 그렇죠? 완화되고 그러면 뭐 환호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에서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섞어가는 기업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충격은 또 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테슬라는 사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살 필요는 없고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의 보유의 영역이고요. 자,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은 뭐 그런 걸로 걱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피해야 될 종목을 피해야 되거든요. 2차 전지처럼 피해야 될 종목들 피하고 반도체주들도 어떻게 해야 되고 반도체도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거 있는데 아예 그런 거 신경 안 쓰려면 수혜주를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움직일 것 같은 수혜주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